먼저 우리가 인트로 디자인이랑 리뷰 디자인 두 개 만들었죠. 파일의 다운로드 또는 공유의 다운로드. 어디든 선택해도 상관은 없고 우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파일 형식을 보면 mp4 동영상도 받을 수 있고요. jpg 또는 png, pdf, GIF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GIF로 다운받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또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이렇게 GIF를 선택하고 받으면 이렇게 크기가 우리가 애초에 설정했던 860에 1100 픽셀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GIF로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좀 느려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MP4 동영상으로 저는 받고 여기에 페이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5페이지 정도 만들었었는데 일단 하나씩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페이지를 체크하고 다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트로 페이지만 우선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완료 누르고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카피라이팅 글자와 개체 애니메이션을 준 이 리뷰 페이지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이 페이지죠. 완료 누르고 다운로드. 이 다운로드 받은 두 페이지를 구간 설정을 통해 보기 좋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완성시켜 볼게요. GIF 변환을 해주는 사이트인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easygif.com 페이지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구간 설정을 해주면서 GIF로 최종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인트로 디자인부터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비디오 투 GIF라고 있죠? 이 메뉴를 선택하고 파일 선택 또는 드래그를 해줍니다. 저는 드래그를 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업로드 비디오라고 눌러주세요. 우선 시작 타임은 0으로 그대로 두고 이 끝나는 타임을 우리가 조절을 해줄게요. 일단 재생을 하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 영상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서 저는 이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즈는 사실 860이면 좋은데 800만 해도 크게 나오더라고요. 화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800으로 설정해 준 다음 GIF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간단하죠? 세이브 누르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아까 만든 카피라이팅 이미지도 동일하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끌어와 주고 업로드 비디오. 스타트 타임은 그대로 두고 엔드 타임만 설정을 해줄게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야죠. 800으로 두고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완성된 움직이는 GIF 이미지 파일을 예시로 스토어에 업로드한 것까지 확인을 해보고 마칠게요.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가 만든 상세 페이지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아주 잘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800으로 했는데도 보기에 가독성이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까지 잘 되죠. 먼저 포토샵을 이렇게 켜주시고 여기서 예제 파일 끌어와 줄게요.
이렇게 보기 쉽게 돋보기로 축소시켜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위치를 해줄게요. 보면 동영상을 이제 불러와 줄 텐데요. 이미지는 이렇게 끌어올 수 있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기로 가져오셔야 돼요. 볼게요.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비디오 프레임을 레이어로 라고 있잖아요. 네, 이걸 클릭해 주세요. 이게 동영상 파일을 가져오는 루트인데요. 팝업 창이 뜨거든요. 일단 레이어로 비디오 가져오기 팝업이 나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볼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선택된 범위만, 그리고 제한 기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데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선택하고 불러와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패션 감각이 충만한 여자 모델이 있고요. 네. 오늘 다뤄볼 상세 페이지 이미지 조금 예상 가시나요? 상세 페이지는 패션에 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약간 봄 느낌 나는 패션 잡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움직임은 없어요. 움직이려면 창에서 타임라인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타임라인에 재생 버튼 보이시죠?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초당 0.04예요. 원래 찍었던 이 동영상의 속도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상세 페이지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넣어주냐? 상세 페이지 클릭해 주시고 속도를 맞춰줬으면은 복사를 해줄게요. 이 복사해주는 이유는 바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10개씩 복사를 할게요. 10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복사가 돼요. 저는 10개까지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 이유가 10개를 만들고 계속 클릭하면 우리가 손목이 많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개를 만들고 1부터 10까지 선택한 다음에 복사 한번 누르면 또 10개가 바로 복사가 되죠. 그렇게 되면 2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1부터 20개까지 또 전체 선택하고 복사하면 총 몇 개가 돼요? 40개가 되죠? 이렇게 쭉 100까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을 때 레이어 숫자가 100이 아니라 118프레임이었죠? 그러면은 18개만 더 만들어주면 되는데, 편하신 대로 하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18개를 이렇게 클릭을 해줄게요. 네,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프레임을 118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그 멋진 모델 영상을 다시 보고 타임라인에 1부터 118까지 모두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해주고 이 끝쪽에 보면은 목록창이 나오는데 클릭을 한번 해줄까요? 프레임 복사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프레임 복사 클릭하고 우리가 열심히 만든 상세 페이지 타임라인으로 와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1부터 118까지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목록을 눌러주시는데, 이번에는 프레임 복사가 아니라 프레임 붙여넣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쭈르륵 복사가 되죠. 네.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꽉 찼는데 이게 복사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복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그룹화를 시키는 거고요. 레이어 창에 보면은 하단에 폴더 모양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면은 딱 그룹 설정이 돼요. 그룹에 눈을 꺼 보면은 벚꽃 상세 페이지 이미지만 남았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분리가 됐어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크기를 한번 조절해 줄게요. 컨트롤 키 단축키 누르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창이 나오는데요. 크기를 조정해 주세요. 이쁘게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처음 생각했던 디자인은
이렇게 검정 화면이 같이 나오는 건 아니었고 이 모델 이미지만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줄 건데 어떻게 잘라주냐? 바로 여기서 아까 그룹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룹시킨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 있죠? 이게 마스크 효과거든요. 레이어 마스크인데 클릭을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은 배경색을 설정하는 건데 하얀색과 검정색의 비율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얀색을 선택하면 삭제가 되거든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 키보드 창에 델리트라고 눌러주세요. 여기도 삭제해 줄게요. 삭제하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모델 이미지만 남네요. 이렇게 되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움직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글씨만 추가해주고 이제 끝내볼게요. 저는 2022 뉴 트렌드라고 적어볼게요. 보기 이쁘게 글씨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위치를 해줬고요. 패션 스타일 이라고 적어볼게요. 세로로 쭉 적고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하얀색만 있으면 좀 안 이쁘니까 글씨 색상을 조금 넣어줄게요. 2022는 검정색으로 하는 게 조금 이쁠 것 같고 뉴는 조금 봄 느낌 나게 갈까요? 핑크색으로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크기까지 조절을 해주세요. 재생을 해주면은 상세 페이지 안에서 동영상이 깔끔하게 재생이 됐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을 해보고 끝낼 건데요. 저장도 그냥 하시면 안 되죠. GIF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GIF 파일로 저장할 때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포토샵에서 파일 그냥 저장하기가 아니라 웹용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곳도 정해진 용량 사이즈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메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용량을 잘 생각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GIF 고감도 그리고 확산 그리고 보면 GIF 128 디더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화질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용량은 줄이면서 화질은 살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저장할 때 GIF 128 디더하고 고감도 이 정도만 선택하고 하는데 이게 가져온 동영상 용량이나 프레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보고 비교해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저걸로 저장을 해주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주 잘 저장이 됐습니다. GIF로 저장이 됐죠? 포토샵에서 용량을 줄이고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캔버스 사이즈예요. 예를 들어서 캔버스라던가 이미지의 사이즈가 적어질수록 용량은 적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질을 낮추는 방법인데 고감도라던가 약간 그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하면은 화질을 낮춰서 용량을 적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화질이 너무 나쁘면은 웹상에 올렸을 때 보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세 번째 방법, 프레임 수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저는 요것도 조금 추천을 드려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러온 동영상을 재생시키려면 프레임이 쭉 나열이 되고 움직여야 동영상이 원활하게 재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런 프레임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재생 시간을 줄이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0.04초 이런 식으로 재생 시간을 정해줬었잖아요. 요게 낮을수록 용량도 적어져요.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먼저 저는 프레임 수를 줄여줄 거예요. 프레임 수는 인물이 움직일 때 이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좀 잘린다는 느낌 없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끝에를 좀 잘랐는데 끝을 다 자르기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컷에 자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저는 끝에만 좀 잘라줄게요. 잘라주면 용량이 확실히 적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속도를 줄여볼게요. 아까는 0.04초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0.02초로 해볼게요. 저는 보통 0.02초가 조금 더 보기 편해서 0.02초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보여지는 영상마다 천천히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줄였을 때도 용량이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약간의 화질을 조금 낮추는 건데, 네, 볼게요. 아까 말했죠. 128 디더에서 아까는 100%로 있는데 128 디더를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88%가 나와요. 근데 봤을 때 그렇게 이상하지 않으니까 화질이, 저는 이대로 해줄게요. 그러면 용량이 확실하게 줄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맞춰주고 재생해도 뭐 아까랑 크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용량까지 줄여서 상세 페이지 안에 동영상 넣는 방법 모두 맞춰봤습니다. 움직이는 영상 2개를 상세 페이지 안에 넣어봤어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둔 상세 페이지 이미지예요. 예전에 상세 페이지를 최종적으로 제작할 때 포함되었던 내용들인데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이미지 안에 GIF 음자를 2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리 안내선으로 위치를 조금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위에 눈금선을 좀 잘 확인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고요. 오늘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이 정도? 네, 됐습니다. 이 안내선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 위에서 룰러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GIF 이미지 2개를 이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윈도우에서 타임라인을 먼저 켜주세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움짤 이미지 2개를 바로 불러와 볼게요. 저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와 줬습니다. 이 2가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동영상을 GIF로 변환시켜서 가져왔어요. 일단은 이 2가지 이미지를 이 안내선에 맞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저는 먼지 이미지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침대를 청소하는 이미지 2가지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프레임 수예요. 이 프레임 수는 이 타임라인 보이시죠? 이 타임라인에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프레임을 의미하는데, 총 몇 개인지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일단 이 먼지 이미지부터 한번 볼까요? 총 49개의 프레임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이 잘 되네요. 그리고 침대를 청소하는 GIF 이미지의 개수를 확인해 볼게요. 총 41개예요. 일단 먼지 이미지가 조금 더 프레임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한 요 정도를 좀 삭제를 해줄게요. 42프레임부터 49프레임까지 전체 선택을 하고, 전체 선택을 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고 Shift 키보드를 누르세요. 그리고 49프레임 있죠? 여기를 같이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41프레임부터 49프레임까지 모두 전체 선택이 돼요. 여기 휴지통 보이시죠? 여기서 델리트 삭제해주고, 그러면 41프레임으로 모두 맞춰줬어요. 이 이미지도 41프레임이고 이 이미지도 41프레임이죠.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상세 페이지 안에 영상을 넣는 작업을 했을 때 프레임 수를 꼭 체크를 했었잖아요. 이 상세 페이지 이미지는 지금 프레임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41개로 모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예전에는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냥 프레임 수를 같게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프레임 수가 잘 맞지 않으면은 GIF 움짤 이미지가 이제 나오는 순서가 좀 다르다거나 이런 좀 오차 범위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꼭 중요한 내용이라 넣어봤습니다. 그럼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타임라인에서 일단 우리가 이 상세 페이지 이미지 안에 이 두 가지의 영상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프레임 수를 같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세 페이지 이미지의 프레임 수를 저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 정도만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먼지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볼 건데, 1부터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쭉 가서 41프레임까지 선택. 그럼 전체 선택 됐죠? 여기서 햄버거 모양 메뉴 누르시고 카피 프레임 누르고 이 프레임 복사해요. 이 카피 프레임 누른 다음에 다시 상세 페이지 이미지 안에 넣어줘야 되니까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선택하고 다시 또 1부터 10까지 전체 선택한 다음 햄버거 모양 누르고 페이스트 프레임이라고 있죠? 이게 프레임 붙여넣기예요. 한번 클릭해 줄게요. 네.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위에다 입혀줘야 되니까 두 번째 거 선택해 줄게요.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이 레이어 창에서 이미 전체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그룹핑 해주고요. 일단 이렇게 그룹핑한 내용을 보면 재생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없어지죠. 여기서 없어지는 시점이 11프레임부터예요. 나는 이 10프레임까지만 보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11프레임에서 움직이는 영상도 같이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 이미지의 프레임 수를 동일하게 41개로 맞춰줘야 이렇게 1부터 10까지 이미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 뒤에 이미지도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프레임 수를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상세 페이지 이미지의 프레임 개수를 10개로 만든다면 이 먼지 GIF 이미지를 10개 프레임, 또 청소하는 GIF 이미지를 10개 프레임 수를 모두 동일하게 생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개념은 조금 이해했으니까 상세 페이지 이미지 안에 이 두 가지의 움짤 이미지를 같이 불러와 주는 작업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2개든 3개든 불러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용량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움직이는 GIF 영상을 2개를 넣는다 라고 하면 이 프레임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 정도는 꼭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서 다시 프레임 개수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삭제해주고
우리가 이 두 개를 41프레임으로 맞췄죠. 그러면 이 상세 페이지 이미지의 프레임 개수도 똑같이 41개로 만들어 줄게요. 1, 2, 3, 4, 5, 6, 7, 8, 9, 10. 좀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은 1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누른 다음 그대로 플러스 버튼 복사. 네, 이렇게 바로 22개가 됐죠. 그리고 또 전체 선택하고 복사하면 네, 이 정도 됐네요. 이거 나머지는 삭제해 줄게요. 네, 이렇게 모두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전체 선택을 해주고 커피 프레임 복사 누른 다음 같이 1부터 41까지 선택하고 페이스트 프레임 붙여넣기 한 다음 바로 그룹. 그런 다음 컨트롤 T 눌러주시고 위치를 옮겨볼게요. 이렇게 안내선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재생을 눌러보면 네, 잘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도 이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빠지는 것 없이 잘 넣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 넣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완성을 했어요. 나머지 하나도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거든요. 클릭하고 1부터 41까지 선택하고 또 프레임 복사 여기서도 똑같이 1부터 41까지 전체 선택 그리고 프레임 붙여넣기.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룹화 해준 다음 안 보이네요. 여기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네, 됐습니다.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또 동일하게 가져와서 크기를 대략 맞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네, 됐네요. 그럼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움직이는 이미지 두 개가 양쪽으로 보여지죠? 정말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굉장히 어렵지 않죠? 이 프레임에 관한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이미지들이 얘만 나오고 이 이미지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나온다, 여기와 여기는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내가 처음부터 잘 선택하고 불러왔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미지들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GIF 이미지를 두 개 넣는 건 금방 했지만 아무래도 움짤이 두 개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사이즈를 변환하거나 프레임 수를 줄이거나 또는 화질을 조금 낮추거나 이 정도의 방법들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우리가 업로드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광고 배너라던가 이런 특정 사이트에서는 사이즈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용량을 어떻게든 압축해서 줄여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이것저것 다시 만져야 하는 좀 속상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에서 저장할 때 용량을 낮추는 방법과 이 저장하는 과정에서 각 영역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중점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해보면서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이즈는 일단은 그대로 두고 Save for Web, 이거는 웹용으로 저장이에요. 클릭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이 화면을 오늘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GIF 128 디더로 저장을 한다 라고 하면 이런 각 영역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서 나중에 용량을 줄이는 일이 있을 때 최대한 참고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공부해 보도록 해요. 일단 여기 보면 돋보기로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 수 있어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한 요 정도가 좋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죠? 미리 재생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생을 해보고 요 정도면은 문제 없겠다고 하면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용량이 너무 크다 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4.716 메가바이트예요. 이 부분에서 수시로 용량을 확인해 주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한번 이 용량보다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은근히 많은데 일단 GIF로 저장을 해줘야겠죠. 첫 번째, GIF 128 디더를 선택하고 각 영역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볼 거는 컬러 값이랑 디더,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확산, 패턴, 노이즈예요.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보통 이 부분은 확산으로 두는데 패턴으로 하면 크게 별반 다를 건 없죠. 네. 그리고 근데 이 패턴과 노이즈로 하면 용량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확산으로 두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는 확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컬러 값과 디더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확장자를 정할 때 GIF 128 디더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 값은 128, 그리고 디더 값은 88%가 기본으로 지정이 돼요. 이 컬러와 디더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컬러 128이라는 거는 이 모든 이미지의 색상들을 의미해 주는데 총 128가지의 색상으로 화면을 다 구성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깨져 보이는 현상이 있죠. 이때 디더 값을 조금 더 올려주면 깨져 보이는 게 완화가 됩니다. 이 디더라는 거는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이 디더라는 거는 원톤의 색상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처럼 색상들 사이에 이런 중간 정도의 톤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256 컬러로 하고, 그리고 디더 값을 100%로 주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하지만 용량을 보면 이렇게 조금 용량이 커집니다. 이 정도 용량으로 해서 업로드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업로드하는 사이트의 용량 기준이 만약에 이제 5메가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줄여가지고 맞춰야겠죠. 보면 조금 넘으니까 디더 값을 최대한 안 깨지는 쪽으로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88까지는 아니고 한 90, 그리고 아니면 95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색상을 256으로 하고 디더 값을 그냥 88로 해볼게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줄여볼까? 그래도 많이 줄어들진 않지만 60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깨질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가 좀 마지노선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색상 값을 올려주는 게 기존 영상 이미지를 좀 해치지 않는 선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저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 수를 조금 줄여가면서 맞춰주면 대략적으로 뭐 이제 5MB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각 영역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용량을 줄이는 데에도 최대한 화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용량을 줄인다라는 게 이미지들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그리고 또 프레임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용량을 줄일 때 화질이 정해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인트로에 더 머물게 만들기 위한 제품 영상과 사진을 넣어볼게요. 촬영했다고 가정하고 영상을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제가 움짤 제작할 때 이 중요한 포인트만 보여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 자르기를 이용해서 딱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의 구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사진이나 영상을 원하는 부분만 보여지게 하고 싶다. 자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영상을 선택하고 자르기 선택하셔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프레임에 끌어와 주시면 이렇게 프레임 크기에 딱 맞게 보이죠?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잘 재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연출된 배경 제품의 포인트를 딱 보여주는 움짤 인트로가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제작한 상세 페이지에 이 이미지를 내보낼 건데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으니까 GIF로 내보내야겠죠? 그런데 미리 캔버스에서는 그 이미지 사이즈 출력에는 제한이 없는데 다운로드 정보 보시면 GIF는 사이즈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움짤을 넣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사이즈를 가로 860, 세로 최대 사이즈 1080으로 해서 제작해 줍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1일 7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느렸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면 이렇게 빠르게 잘 됩니다. 다만 무료 버전에서 조금 아쉬운 건요. 이런 애니메이션 속도와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더 다양한 임팩트 효과를 여러분들이 주고 싶으시면 유료 버전이나 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제 피그마에서도 GIF 출력이 가능해요. 우리 익숙한 화면이죠. 지난번에 제가 상세 페이지 제작 영상을 올렸을 때 동일한 화면이에요. 일단 저는 미리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설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GIF 익스포트라고 플러그인이 있어요. 링크는 제가 따로 넣어 놓을게요. 여기서 보면 Try it out이라고 했죠. 클릭하시면 그냥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요. 런을 누르면 플러그인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설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제가 저번에 아이콘 플러그인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우클릭해서 플러그인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쪽 상단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 만든 상세 페이지 지금 재생을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움직이는 움짤 이런 것들을 같이 출력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바로 GIF로 우리가 출력을 해볼게요. 상단 부분에 보면 이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플러그인이라고 있죠. GIF 익스포트라고 있어요. GIF 내보내기라는 뜻인데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밑에 보시면 Running GIF Export 이렇게 나오죠. 지금 GIF가 내보내기 중이라는 말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한번 내보내 보자고요. 네, 내보내기가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잘 움직이죠. 보면
우리가 넣은 움짤이 이 뒤에 배경과 먼지를 표현하는 이미지, 또 밑에 모션 일러스트 아이콘, 이렇게 세 가지인데 모두 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그마에서도 움직이는 GIF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네요. 너무 편하죠? 요거 잘 활용하셔서 편하게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한 가지만 알려드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이런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나 뭐 움직이는 이미지, 이런 기능들은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다뤄보기는 했는데,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GIF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캔바에서나 아니면 포토샵 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주는 것처럼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 포토샵에서 우리가 작업했을 때 타임라인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제가 예제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움직이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미지 사이즈는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 이미지가 이랬거든요. 이거를 우측에 보시면 여기 사이즈 조정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이게 연결고리인데 이거를 해제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값의 사이즈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500과 300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결을 해제해 주시고 500, 500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해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최소 두 가지의 이미지를 무조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 다 선택을 하고 눌러보고 런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쭉 보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빠르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느려지죠. 이렇게 되고,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번을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 누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냥 이런 패턴, 질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투명으로 할 거면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만약에 투명이 아니라 배경색을 내가 따로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색을 설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투명으로 하니까 투명으로 놔두고, 아까 우리가 이미 피그마 안에서 사이즈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안 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이 화면에서 사이즈를 변경을 하고 싶으면 이쪽에 가로값과 세로값의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00초로 해서 어플라이 시키고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다운 받아 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저는 다운 받은 거를 다시 피그마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레이아웃 디자인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GIF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이런 기본적으로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이미지의 뭐 슬라이드 기능,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기본적인 움직임은 다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제 애니메이션 플러그인이라던가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조만간 플러그인만 따로 정리를 해서 피그마 영상을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피그마에서도 GIF 출력은 플러그인을 연동하면 가능하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더 응용은 같이 추후에 더 연구해보면서 해보자고요. 오늘 벚꽃이 만개한 봄이에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잘 완성이 되었죠? 드디어 그동안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제품 이미지
제 GIF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제대로 알려드려 볼게요. 사실 그동안 포토샵, 미리 캔버스, 캔바 이 순서대로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정말 고퀄리티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에는요, 사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요. 제가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업데이트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 동영상 문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이 캔바, 포토샵, 미리 캔버스 이런 디자인 프로그램에서도 간단한 문자를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요, 더 퀄리티 있고 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렇게 휙휙 올라가는 슬롯을 만들 때에도 더 자연스럽게 만든다거나 또 역재생이나 다양한 이펙트 효과를 통해서 제품의 포인트를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GIF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 기초부터 탄탄히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먼저 스토리보드를 피그마를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그러면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먼저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인트로를 제가 하나 가져와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카피를 써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품 촬영을 기획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살짝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진이나 영상을 넣을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문자를 넣을 공간을 남겨두고 익스포트해서 바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가 피그마에서 제작해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가장 먼저 다빈치 리졸브에서 그냥 불러오면요, 기본적으로 이 FH 사이즈로 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타임라인 설정 들어가서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인트로 상세 페이지 제작했을 때 동일한 사이즈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즈도 딱 맞게 조정이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는요, 이렇게 사이즈부터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 이미지를 제작해야 할 거니까 촬영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영상을 같이 불러와 볼게요. 그런 다음에 편집창으로 넘어가 봅니다. 밑에 탭 있죠? 여기 중간 부분에 넣을 건데 이 영상은 오른쪽 관리자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확대 기능과 위치 조절 기능을 이용할 건데요. 이렇게 알맞게 넣어줍니다. 엄청 간단하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움짤 제작할 때에는 길이도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람들이 이 상세 페이지를 딱 봤을 때 당연히 카피 문장도 보겠지만 제품에 더 많은 시선이 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품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순간에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 포인트만 보여줄 수 있도록 컷 편집을 해줍니다. 실제로는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영상에 여러분들이 이 댓글로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문자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죠? 이 영상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사실 그때 제대로 알려드리고는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포토샵에서도 몇 초로 할지 설정을 해서 속도를 변경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영상 편집의 좋은 점이 이 속도를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느리게 뿐만이 아니라 이 프리징 기능, 즉 멈춤 기능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더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GIF로 렌더링을 해볼게요. 원래는 확장자가 이 다빈치 리졸브에 GIF가 없었던 것 같은데 추가가 됐나 싶긴 해요. 어쨌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대로 렌더링을 해봅니다. 그럼 문자 이미지가 잘 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피그마에서 확인을 해줄 거예요. 협업을 할 때에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클라이언트 분들께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라면 의논을 할 때에도 이 피그마를 이용하면 좋겠죠.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시고 여기서 그냥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요. 이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렇게 프레임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선택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잘 완성이 되었죠? 사실 이렇게 제가 실무 영상을 제작하려고 지난 시간에 GIF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꼭 알아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함께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꽤나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요. 단순히 퀄리티를 높게 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우리가 기획을 했을 때 적재적소에 잘 보여줘야 할 부분들 있죠?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줄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같이 잘 배워보세요. 또 다양한 꿀팁도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또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